여러분 혹시 오늘 환율 확인해 보셨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숫자들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1468원. 네, 우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1468원.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500원을 넘어 무려 1,600원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1,600원이라니 이게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1,600원이라는 숫자를 봤던 건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잠깐 스쳐 지나갔던 악몽 같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악몽이 지금 다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음모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환율 폭등의 비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범인인 일본과 엔캐리 트레이드, 마지막으로 이 혼란 속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에 대해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가이드입니다. 구독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먼저 범인부터 지목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세계 금융시장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진원지, 바로 우리 옆 나라 일본입니다. 아니,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데 왜 우리 환율이 요동을 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나비 효과거든요.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은 금리가 거의 제로, 0%였습니다. 돈을 빌려도 이자를 거의 안 내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세계 투자자들은 일본에서 엔화를 공짜나 다름없이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금리가 높은 미국이나 멕시코, 브라질 같은 곳으로 가서 투자를 했죠. 이걸 전문 용어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일본은 전 세계의 현금 인출기, 그것도 수수료가 없는 무제한 인출기였던 겁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되냐고요? 정확히 추산하기도 힘들지만 수천조 원에서 경단위에 육박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전 세계 자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던 거대한 돈의 강물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영원히 공짜일 것 같았던 이 현금 인출기가 이제 문을 닫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일본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미국 주식에 왕창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 은행이 이자를 더 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 주식을 팔아서라도 빨리 돈을 갚아야겠죠.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청산 작업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싼 맛에 빌렸었던 엔화를 갚기 위해 투자자들이 전 세계에 뿌려놨던 자산을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로벌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미친 듯이 커집니다.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아서 엔화를 사서 갚아야 하니까요. 이 거대한 자금의 썰물이 시작되면 가장 약한 고리부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원화가 그 타격을 정면으로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알겠어. 일본 돈 갚느라 날린 건 알겠는데 그게 왜 하필 원화 약세로 이어지냐는 거죠. 보통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는 강해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아주 묘하게 돌아갑니다. 바로 대한민국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즉 구조적 달러 유출이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벌어오면 그 달러가 국내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하니까요.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들이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전부 미국입니다. 반도체 보조금 받고 전기차 혜택 받으려면 미국 땅에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 수출로 번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기는커녕 오히려 국내에 있던 달러까지 긁어 모아서 미국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더 큰 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를 책임지는 소중한 돈이죠. 수익률을 내야 연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 시장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드니까 국민연금이 눈을 밖으로 돌렸습니다. 해외 주식, 해외 부동산 비중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죠. 국민연금은 매년 수십조 원의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시장으로 나갑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고래가 수영장에 있는 물을 계속 퍼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 여러분들도 한몫 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못 믿겠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러면서 너도 나도 달러 환전해서 테슬라 사고 엔비디아 사고 계시잖아요. 기업, 연기금, 개인까지 대한민국 경제 주체 모두가 합심해서 달러를 밖으로 퍼나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환율이 떨어질 리가 있나요?
밑빛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달러가 들어오는 족족 밖으로 새 나가고 있으니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겁니다. 자, 다시 1600원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전문가들이 내년 환율 상단을 1600원으로 잡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밖에서는 일본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글로벌 자금 시장을 흔들고 있고, 안에서는 달러가 구조적으로 줄줄 새고 있는 이중고가 겹친 겁니다. 이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만약 G600원이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 물가는 폭등할 겁니다. 기름값 오르고 빵값 오르고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 가격이 뛸 겁니다. 기업들은 환율 때문에 원가 부담이 커져서 비명을 지를 거고요. 여행? 이제 1달러에 1600원을 줘야 한다면 해외여행은 꿈도 꾸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우리의 구매력이 순식간에 쪼그라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다 팔고 도망가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나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봅시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놀이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외국인 수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작되면 글로벌 자금은 위험 자산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한국 같은 신흥국 주식시장은 그들에게 대표적인 위험 자산입니다. 돈이 급하면 어디서부터 뺄까요? 현금화하기 쉬운 곳, 유동성이 풍부한 곳부터 뺍니다. 바로 코스피 대형주들이죠. 그래서 글로벌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코스피는 힘을 못 쓰고 비틀거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역대급으로 매도하고 떠나는 모습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게 예고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코스닥은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영향력이 적습니다. 대신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시장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연말이 다가오면 보통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코스닥이 출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무엇보다 코스피가 글로벌 악재에 얻어맞고 있을 때 갈 곳 잃은 국내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고 변동성이 큰 코스닥 중소형주나 테마주로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풍선 효과죠. 대형주가 무거워서 못 가면 가벼운 놈들이 날뛰는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체 시장이 무너지는데 코스닥만 독야청청 오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에서 코스피보다는 한 발짝 비켜나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 만에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에 풀린 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대한민국은 구조적인 달러 유출로 인해 원화 약세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환율 1600원 전망은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니라 냉철한 데이터가 가리키는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환율을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좋지 않냐는 말, 그것도 옛말입니다. 지금은 환율이 올라도 수출 대금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더 큰 시대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재테크 전략도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달러 자산 하나 없이 전 재산을 원화로만 들고 있는 건 마치 구멍난 배에 타고 있으면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죠. 지금은 그 바구니 자체가 찢어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산의 일부는 달러로 보유하거나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외국인 수급에 민감한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개별 이슈와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코스닥 알짜 중소형주를 발굴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숲이 불타고 있을 때는 거대한 나무가 더 빨리 타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작지만 생명력 강한 풀들이 살아남을 수도 있는 법이죠. 경제는 생물과 같습니다. 어제 맞았던 답이 오늘은 틀릴 수 있고 오늘의 위기가 내일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600원 환율 시대가 온다는 건 분명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미리 읽고 대비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구조적 원화 약세,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디커플링,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파도가 칠 때 겁먹고 도망가는 사람은 물에 휩쓸리지만 파도를 읽고 그 위에 올라타는 사람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